제가 마지막 리뷰로 하고 싶은 말은 굳이 짝퉁 티 내고 다니실 필요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리뷰하는 세다리TV의 세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카페를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유선 이어폰 쓰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고 대부분 무선 이어폰을 쓰고 있죠. 지금 시중에 무수히 많은 무선 이어폰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애플의 에어팟입니다. 애플의 에어팟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유선 충전 모델은 19만 9천원, 무선 충전 모델은 24만 9천원인데요. 단지 케이스가 무선 충전이 된다는 이유로 5만원을 더 받아서 팔아요. 저는 곧 40이 다 돼가는 나이라서 무선 이어폰에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무선 이어폰이 필수 아이템이죠. 하지만 에어팟은 제가 봐도 너무 비싸요. 특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중반의 학생들이 20만원이 넘는 에어팟 2세대나 30만원이 넘는 에어팟 프로를 구매하는 거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죠. 그래서 에어팟이 초기에 나왔을 때 중국에서 똑같이 모방해서 만든 차이팟이라는 제품이 1, 2만원 정도에 팔렸는데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차이팟은 에어팟과 외관만 비슷할 뿐 높은 불량률, 직구를 통해서 AS가 안 된다는 점, 썩은 음질, 이어버드가 커서 귀가 작은 사람들한테는 통증을 굉장히 고소한다는 점, 저같이 차이팟에 한 번 당하신 분들은 무선 이어폰을 안 썼으면 안 썼지 차이팟을 두 번 다시 구매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리뷰할 오토팟은 비비딕이라는 국내 기업에서 독점으로 판매하는 제품인데요. 기존의 차이팟들의 단점들을 전부 보완해서 나오는 제품이죠. 그리고 국내 무상 AS 1년에 에어팟하고 크기도 똑같아서 끼고 있으면 에어팟인지 오토팟인지 차이팟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요. 오토팟은 30분 빠른 충전으로 최대 3시간까지 들을 수 있고 충전 크레드까지 이용해서 계속 충전을 해주면 토탈 시간 12시간 정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옛날의 차이팟들에 비해서 굉장히 배터리 효율이 높아졌죠. 오토팟의 가격은 58,000원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중요한 건 음질이겠죠. 제가 경험한 오토팟의 음질은 생각했던 것보다 음량이 너무 풍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히나 저음부에서 굉장한 강점을 보여줬는데요. 음악 감상하는 데 있어서 특정 음역대에서 노이즈도 없었고 이 58,000원 가격에 합당하는 음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주일 넘게 에어팟 2세대와 오토팟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면서 충분히 리뷰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토팟을 간단히 언박싱하고 에어팟 2세대와 오토팟을 외형을 비교하고 그리고 오토팟의 기능을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오토팟은 화이트 색상, 블랙 색상, 핑크 색상 3가지 색상으로 나옵니다. 3가지 색상 전부 색깔만 틀릴 뿐이지 사이즈나 기능은 전부 똑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귀에 꽂았을 때 어떤 느낌을 보여주는지 실제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 리뷰의 가장 쟁점이죠. 오토팟 화이트 색상하고 에어팟 2세대하고 착용했을 때 구분이 가나 안 가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전환했고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제품은 애플의 에어팟 2세대 유선 충전 모델이고요. 오른쪽에는 오토팟 색상별로 화이트, 블랙, 핑크 3가지 색상을 준비했습니다. 외형 기능은 똑같지만 색깔만 틀린 제품이기에 대표적으로 흰색 모델을 중점으로 에어팟 2세대랑 외형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블랙 모델과 핑크 모델부터 언박싱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두 제품 다 젤리 케이스를 입고 있네요. 제대로 된 리뷰를 위해 블랙 색상과 핑크 색상의 젤리 케이스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팟 블랙 색상부터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오토팟 핑크 색상을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오토팟 블랙 색상과 핑크 색상 실 착용샷은 리뷰 후반부에 보여드릴 테니 계속 시청 유지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오토팟 화이트 모델 박스를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박스 외관의 정면이고
이쪽은 후면입니다. 봉인 라벨 실은 보이지가 않네요. 바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자마자 설명서 한 장이 나오는데 페어링이 실패할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품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겠습니다. 좌측부터 설명을 드리면 오토팟 제품 본체, 고리, USB-C 타입 케이블, 사용 설명서, 페어링 실패 시 해결 방법 종이가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오토팟 본체겠죠. 본체에 흠집 나지 말라고 젤리 케이스가 씌워져 나오네요. 일단 리뷰를 해야 되니 젤리 케이스를 벗겨 보겠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충전 크레들 정면에 LED 램프가 세로로 4개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램프에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죠. 위에서 네 번째 램프가 좌측 이어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 램프가 우측 이어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어폰이 완전히 충전되면 적색 LED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오토팟의 충전 크레들은 USB-C 타입을 채택하였는데요. 요즘 출시되는 최신형 스마트폰과 같은 충전 타입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편의사항을 굉장히 고려해서 제작한 점이 보이네요. 오토팟 충전 크레들에 USB-C 타입 충전 케이블을 꽂으면 아래에서부터 초록색 불빛 4단계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 한 칸당 25%의 배터리 용량을 뜻하는데요. 지금 세 번째까지 초록색 LED가 고정되어 있으니 75%가 충전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 칸이 열심히 깜빡이니 100%를 향해 열심히 충전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록색 LED 램프가 완전히 고정되어 켜지게 되면 오토팟 크레들 충전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토팟 충전 크레들은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놓으니 무선 충전이 되는 게 보이시죠? 충전 크레들의 배터리가 완전히 0%인 상태에서 100%까지 충전은 케이블을 이용할 시 약 1시간 정도 걸리고 무선 충전을 이용할 시 1시간보다는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토팟과 에어팟 2세대의 외관을 비교할 건데요. 제 왼손에는 에어팟 2세대이고 오른손에는 오토팟입니다. 두 제품의 정면의 차이점은 에어팟 2세대는 크레들의 충전 램프가 뚜껑을 열어야 보인다는 점이고 오토팟은 정면 4개의 LED 램프로 에어팟보다 좀 더 자세하게 크레들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날로그식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에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 두 제품 다 힌지의 위치와 디자인은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고요. 에어팟 2세대에는 동그란 버튼을 꾹 눌러야 안쪽의 LED 램프가 흰색으로 바뀌어 페어링이 된다는 점이고 오토팟의 페어링 대기 상태에서는 이어폰에서 빨간색, 파란색 LED가 계속 교차로 깜빡이고 페어링이 완료되면 빨간색, 파란색 교차 LED는 꺼집니다. 크레들의 크기는 두 제품을 같은 각도로 계속 돌려보면 오토팟이 약간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제품 다 이어폰만 꺼내서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에 놓인 게 에어팟 2세대의 이어폰이고 오른쪽이 오토팟의 이어폰입니다. 오토팟의 페어링 전멸 LED가 굉장히 거슬려서 비교하는 데 있어 힘드니 임시로 페어링을 해서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육안으로 볼 때 두 제품 다 크기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나눠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착용 시 귀 안쪽으로 접촉되어 안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아무런 모양이 없는 것이 오토팟이고요. 그리고 다시 제품을 뒤집어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으로 보면 마이크 구멍이 아래로 뚫려 있는 게 오토팟이고 위쪽으로 뚫려 있는 게 에어팟 2세대입니다. 정말 이 정도면 작심하고 너 짝퉁이지 하고 가까이서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에어팟 2세대와 구분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왼쪽에는 에어팟 2세대, 오른쪽에는 오토팟으로 정렬을 하고요. 정밀 저울을 들고 와서 이어폰의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에어팟 2세대의 한쪽 유닛은 4g이고 오토팟의 한쪽 유닛은 3g입니다. 그리고 이어폰들을 각자의 크레들에 집어넣고 측정해 볼게요. 에어팟 2세대는 47g이고 오토팟은 35g입니다. 제가 손으로 측정해봐도 에어팟 2세대가 좀 더 묵직하네요. 그리고 에어팟 2세대의 크레들 뚜껑은 자석 방식이죠. 오토팟 크레들 또한 자석 방식이고요. 에어팟 2세대 같은 경우 크레들과 이어폰이 분리가 되어 분실되는 대참사를 막기 위해 단단히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흔들어도 이어폰이 크레들에 떨어지지가 않죠. 오토팟 또한 분실되는 대참사를 막기 위해 크레들과 이어폰이 단단하게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름 세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오토팟을 스마트폰에 페어링을 해볼 건데요. 갤럭시 노트 8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8의 블루투스 설정 부분으로 왔습니다. 사용함으로 바꿔주고요.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를 찾고 있는데 아직 오토팟이 뜨지는 않습니다. 오토팟 크레드를 열고 다시 찾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에 오토팟이라고 뜨죠. 여기를 눌러서 페어링을 시키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블루투스 연결 요청이 왔고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등록된 디바이스에 오토팟이 뜨고 통화 및 오디오로 연결이 되었다는 메시지와 배터리가 100% 남음이라는 남은 배터리 수치까지 보여주네요. 만약 이어폰을 꺼내지 않고 크레들 뚜껑을 닫아버리면 페어링은 끊기게 되고 다시 크레들 뚜껑을 열어주면 자동으로 빠르게 스마트폰 블루투스에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은 에어팟 2세대와 같은 블루투스 5.0 EDR이라서 어느 기기와도 빠른 호환과 페어링이 가능합니다. 이제 오토팟 크레들에서 이어폰을 꺼내고 블루투스 뚜껑을 닫아 볼게요. 이어폰을 꺼낸 상태에서 뚜껑을 닫으면 페어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보이시죠? 이제는 오토팟의 다기능 터치 버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오토팟을 사용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인데요. 이쪽 부분들을 터치만으로도 음악 재생과 멈춤이 가능하고 음량 조절도 가능하고 다음 곡 넘기기, 이전 곡으로 돌아가기가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니 뮤직을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재생과 멈춤은 양쪽의 터치 버튼을 한 번씩 톡톡 누르면 재생과 멈춤이 반복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탑, 플레이, 스톱, 플레이, 스톱. 그리고 재생되고 있는 음악의 볼륨을 조절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왼쪽 이어폰의 터치 버튼을 2번 누르면 볼륨이 내려가고
오른쪽 이어폰의 터치 버튼을 2번 누르면 볼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음 곡으로 넘기는 방법은 오른쪽 이어폰의 터치 버튼을 3번 누르면 다음 곡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전 곡으로 가려면 왼쪽 이어폰의 터치 버튼을 3번 누르는 작업을 2번 해주면 이전 곡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전 곡으로 가는 것은 왜 바로 안 되냐면 처음 3번은 해당 곡을 처음부터 듣는 상태로 변경하고 다시 3번 누르면 이전 곡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유튜브도 똑같은 터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아 지니 뮤직이 아니더라도 다른 음악 어플에서도 방법은 똑같다고 봅니다. 이제 음악 재생을 끄고 전화가 왔을 때는 이어폰 둘 중 아무 곳이나 한번 터치를 눌러주시면 전화가 받아집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면 다시 버튼을 눌러주면 전화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못 받는 전화는 터치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전화 거절이 됩니다. 그리고 터치 버튼을 2초간 꾹 누르면 갤럭시는 빅스비 호출이 되고 아이폰은 시리가 호출이 됩니다. 4초 이상 누르면 이어폰이 강제로 꺼지니 2초간 누르는 건 조금 사용하시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다시 2초간 꾹 눌러서 빅스비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내일 날씨 알려줘. 빅스비가 오토팟의 마이크를 통해 제 목소리를 인식해서 내일 날씨를 바로 검색해 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오토팟의 터치 버튼 기능들은 아이폰에서도 똑같이 구현이 가능하고 시리도 호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이폰 사용자분들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화면을 전환해서 실착용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에어팟 2세대부터 착용해 볼게요. 지금 에어팟 2세대를 착용하고 있고요. 오른쪽 귀, 왼쪽 귀입니다. 두 번째로 오토팟 화이트 색상을 착용해 볼게요. 오른쪽 귀, 왼쪽 귀, 오토팟 화이트 색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토팟 블랙 색상을 착용해 보겠습니다. 오토팟 블랙 색상이고 오른쪽 귀, 왼쪽 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토팟 핑크 색상을 착용해 보겠습니다. 오토팟 핑크 색상이고요. 오른쪽 귀, 왼쪽 귀입니다. 일단 리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토팟의 음질은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오토팟은 TWS 스테레오를 사용해서 58,000원이 아깝지 않은 음질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토팟의 착용감은 에어팟 2세대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저한테는 무척 편했어요. 단점은 통화 음질인데요. 오토팟으로 통화를 할 때 조용한 공간에서 통화를 하면 정말 통화가 잘 되지만 오토팟 마이크가 너무 고성능이라서 그런지 시끄러운 카페에 가면 주변 사람들이 잡담이나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오토팟 마이크에 전부 다 들어가서 상대방한테 다 들려가지고 상대방이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쓰레기 차이팟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오토팟은 정말 신세계입니다. 제가 마지막 리뷰로 하고 싶은 말은 굳이 짝퉁 티 내고 다니실 필요 있나요? 아무튼 저는 오토팟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화이트 색상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에 만족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알람하기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핑크 색상, 상남자라면 이 핑크 색상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못 끼고 다니겠어요.